텀블러 하나쯤은 모두들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따뜻하거나 차가운 음료를 오래 마시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구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원하는 디자인과 용량의 제품을 별 고민 없이 구매하기도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뭔가 아쉬운 부분이 하나씩 생기기도 하는데요. 노서치에서 텀블러는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어떤 제품을 추천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텀블러의 사전적 정의는 굽과 손잡이가 없고 바닥이 납작한 큰 잔을 의미하고 보온병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진 병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보냉 기능을 갖춘 큰 잔이나 병 모두를 텀블러라고 통칭하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외에서는 뚜껑으로 완전히 밀폐할 수 있는 제품을 서모스, 뚜껑에 음용구가 있어서 바로 마실 수 있는 제품을 텀블러라고 구분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에 노서치에서는 가장 많이 구매하는 형태인 뚜껑을 완전히 열지 않고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텀블러로 한정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스탠리, 서모스, 예티, 하이드로 플라스크, 락앤락 등 브랜드 평판, 판매량, 고객 후기를 검토하여 총 16개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용량, 보온 보냉 성능, 세척 편의, 휴대성, 사용 편의 총 5가지 내용으로 비교하였고 추천 제품까지 선정해보았습니다. 파트 1, 용량입니다. 텀블러 구매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 용량일 텐데요. 최근에는 물 한 모금용 정도의 컴팩트한 사이즈부터 1리터가량의 대용량 제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량 중 카페 기본 용량인 톨 레귤러와 그란데 사이즈까지 테이크아웃이 가능하며 제품 수가 가장 많은 500ml 전후 용량의 제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표기된 용량만큼 음료를 담을 수 있을까요? 먼저 스펙으로 고지된 용량만큼의 물을 담아보았는데요. 제품별로 채워진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모두 담아지기는 했습니다. 다만 뚜껑을 닫으니 글라스락, 서모스콜드, 하이드로, 예티는 물이 넘쳤으며 텀스는 아슬아슬하게 물이 넘치지는 않았지만 뚜껑이 물에 닿을 정도로 버거웠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 이유는 제품별로 고지하는 최대 용량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뚜껑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로 담을 수 있는 양을 고지하는 경우도 있고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최대치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며 뚜껑을 닫고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품별로 뚜껑을 닫은 상태로 넘치지 않는 상태의 최대 용량과 뚜껑을 제거한 상태에서 최대로 담을 수 있는 용량을 측정해보니 뚜껑을 연 상태에서의 용량은 스펙상의 용량과 비슷하거나 컸지만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는 용량보다 작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펙상의 용량만 보면 서머스콜드와 예티는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 하이드로는 그란데 사이즈의 음료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뚜껑을 닫으면 넘치게 됩니다. 반대로 락앤락 2A, 모슈는 뚜껑을 닫은 상태의 용량이 스펙보다 40ml 이상 크기 때문에 정량의 음료를 테이크아웃 했을 때 적게 담겼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파트 2, 보온 보냉 성능입니다. 머그컵이 아니라 텀블러를 사는 이유는 온도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보냉 성능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약 2도씨 정도의 차가운 물 350ml를 각 제품에 담고 6시간 동안 온도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대부분 4에서 6도씨 정도만 온도가 올라가며 어느 정도 차가운 상태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었는데 오슬로는 14도씨가량 온도가 올라가면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약 80도씨 정도의 뜨거운 물 350ml를 각 제품에 담고 6시간의 온도 변화를 관찰하면서 보온 성능을 비교해보았습니다. 대부분 40에서 45도씨 정도의 온도를 나타내며 어느 정도 온기가 있는 상태였는데 오슬로는 테스트 환경의 상온 수준인 22도씨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보온 테스트를 뚜껑을 연 상태로도 진행해보았는데 오슬로는 40도씨 부근까지 떨어지는데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고 이외의 제품은 약 1시간 40분 정도의 40도씨에 도달했으며 제품 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같은 테스트를 여러 번 반복했으며 얼음만 넣어보기도 하고 시작 온도를 바꿔보기도 하고 물의 양을 바꿔가며 다양한 테스트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오슬로를 제외하면 제품 간 두드러지는 차이가 없다고 보였습니다. 반복 테스트 결론을 기준으로 오슬로를 제외하고 굳이 등급을 나눠본다면 락앤락 2개 제품과 예티가 온도 변화가 적었으며 글라스락, 스위스윙거, 스타벅스 그리고 음용구 덮개가 없는 서모스 트래블과 하이드로가 상대적으로 온도 변화가 큰 편이었습니다. 다만 초기 온도를 정확하게 세팅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주변 환경, 측정 도구 등의 오차를 생각하면 오차 범위 내에서의 온도 차이를 가지고 매긴 순서는 유의미한 결론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정확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더라도 이러한 테스트가 일부 제품을 걸러내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텀블러는 출퇴근이나 차 안, 사무실, 학교에서 사용되는데 이를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2-3시간의 보온, 3-4시간의 보냉이 필요한 성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품이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며 제품 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체감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오슬로는 유독 온도 유지 성능이 떨어졌는데 노서치에서는 제품의 분량을 고려해 모든 제품을 2개 구매하여 테스트를 했으며 오슬로는 2개 제품 모두 결과가 비슷했습니다. 제품을 분해하지 않는 이상 원인을 알 수 없었는데 뜨거운 물을 담은 상태로 제품 표면의 온도를 체크해보니 다른 제품과 달리 표면 온도가 확실히 높았습니다. 즉 오슬로는 내 외부간 열차단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파트 3. 세척 편의입니다. 온도 유지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면 텀블러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세척 편의입니다. 먼저 입구 안쪽의 지름이 80mm 정도는 되어야 손을 넣어서 구석구석 닦기에 편리한데요. 다이소 서머스 트래블은 70mm 내외로 손이 아주 작은 분들이 아니라면 소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락앤락 퓨어, 클린캔틴, 오슬로, 오덴세, 모슈는 70에서 80mm 정도였는데 대부분 손이 끼이는 느낌이 났으며 손 크기에 따라 손이 들어가기도 안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외의 제품은 80mm 이상으로 손이 큰 사람도 쉽게 손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손을 넣어 텀블러 안쪽을 씻다 보면 입구에서부터 길게 이어져 있는 이음매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작 방식에 따라 생기는 부분으로 이음매가 있는 제품은 이 이음매를 중심으로 물때가 끼거나 커피 자국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음매가 없었는데 다이소, 텀스, 서머스콜드, 스탠리, 스타벅스, 오덴세, 모슈는 이음매가 있어 조금 더 세척이 까다로울 수 있어 보였습니다. 뚜껑도 세척 편의에 영향을 주는데요. 먼저 뚜껑 안쪽의 패킹을 분리하는 데 난이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쉽게 분리가 가능했지만 하이드로는 패킹이 뻑뻑해서 빼기 어려웠고 모슈는 패킹이 워낙 얇아 빼기 어려웠습니다. 락앤락 뉴클립의 클립형 뚜껑, 스타벅스, 오덴세는 뚜껑 안쪽 깊은 곳에 패킹 부분이 있어 손으로 빼기가 어려워 뾰족한 도구나 핀셋 등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추가로 음용구도 깔끔하게 세척하려면 분해해야 하는데 대부분 난이도가 비슷했지만 오슬로는 구조가 복잡하고 분해가 매우 불편했으며 반대로 예티는 자석 형태라 탈부착이 간편했습니다. 패킹과 음용구 여다는 부분까지 완전히 분리한 상태로 세척해야 할 부품 수는 오슬로가 5개, 텀스, 스탠리가 4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머스 2개 제품, 스탠리, 스타벅스, 모슈는 패킹 부분을 분실하거나 뚜껑이 깨졌을 경우 부속품을 별도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척 자체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서머스 트래블은 음용구 틈새를 닫기 어려운 모양이었고 스위스잉거, 락앤락 뉴클립의 클립형, 스타벅스는 뚜껑 안쪽 부분에 손가락을 넣기 어려웠고 반면에 하이드로, 클린캔틴, 예티, 락앤락 뉴클립 슬라이드형 뚜껑이 부품 개수와는 별개로 뚜껑 구조가 단순하게 생겨 세척이 편리했습니다. 특징적으로 오덴세는 내부가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어 세척 시 부드러웠으며 텀블러 스테인리스 소재 특유의 새냄새가 덜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내경, 이음매, 부품수, 뚜껑 구조를 고려한 세척 편의는 락앤락 퓨어, 글라스락, 클린캔틴, 락앤락 뉴클립 슬라이드형, 예티가 좋았습니다. 파트 4. 휴대성. 먼저 밀폐력입니다. 밀폐력은 뚜껑 가장자리의 패킹 외에도 뚜껑과 음용구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먼저 뚜껑은 일반형과 스크류형으로 나뉘는데 일반형은 간편하게 여닫기 쉽지만 밀폐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스크류형은 매번 뚜껑을 돌려서 열고 닫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밀폐에는 유리합니다. 음용구를 여닫는 방식에 따라서도 스윙형, 클립형, 슬라이드형, 오픈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락앤락 뉴클립은 슬라이드형, 클립형, 뚜껑을 각각 제공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밀폐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물을 담은 상태에서 기울이고 흔들어 보았습니다. 음용구가 클립형인 클린캔틴, 스위스잉거, 락앤락 뉴클립의 클립형 뚜껑, 스타벅스, 오덴세, 모슈 제품이 물이 새지 않았으며 스윙형과 슬라이드형 제품은 틈새로 물이 새어나왔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음용구가 막히지 않는 오픈형인 서머스와 하이드로는 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사용 시에는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이번에는 무게 비교입니다. 뚜껑을 포함한 무게 기준 서머스 콜드, 서머스 트래블, 하이드로, 스위스잉거, 오슬로가 200g 중반대로 가벼운 편이었으며 다이소, 클린캔틴, 예티, 스타벅스가 300g 중후반대로 무거운 편이었습니다. 자동차에서 사용한다면 컵홀더에 거치할 수 있어야 휴대가 편리한데요. 텀블러의 바닥 면적과 몸통 형태에 따라 컵홀더에 거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컵홀더의 크기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차 안에서도 위치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지름을 기준으로 75에서 85mm이며 깊이는 50에서 60mm 정도입니다. 즉 바닥면과 바닥면 50mm 위의 지름이 75mm 이상이라면 차량의 종류에 따라 컵홀더 사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 기준 내에 문제가 없었는데 다이소, 서머스 트래블은 바닥면의 지름이 75mm 이상으로 큰 편이었으며 텀스, 스탠리, 클린캔틴, 예티, 스위스잉거, 오덴세, 모슈는 위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라 높이 50mm 지점의 지름이 75mm 이상입니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컵홀더가 있다면 크기를 꼭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컵홀더와의 호환성은 아니지만 서머스 트래블은 제품 내부에 하단에 캔을 받쳐주는 부분이 있어서 500ml 정도의 캔을 딱 맞게 넣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밀폐력, 무게, 컵홀더 사용 여부를 고려한 휴대성은 클린캔틴, 스위스잉거, 오덴세, 모슈가 좋았습니다. 파트 5. 사용 편의. 먼저 제품별로 음료를 마시기 얼마나 편리한지 비교해보았습니다. 음용구의 덮개를 한 손으로 여닫기 편하면 좋은데 오픈형인 서머스 트래블과 하이드로는 바로 마실 수 있어 편리했으며 오슬로는 음용구 쪽이 빡빡해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이외에는 열고 닫을 때 힘줘야 하는 부위가 다를 뿐 모든 제품이 한 손으로 열고 닫기 편했습니다. 음용구가 넓으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실 수 있는데요. 텀스, 글라스락, 서머스콜드, 스탠리, 클린캔틴, 락앤락 유클립 슬라이드형 뚜껑은 음용구가 비교적 넓은 편이었습니다. 서머스트래블, 하이드로, 스위스잉거, 오슬로, 스타벅스는 음용구가 상대적으로 좁아서 벌컥벌컥 마시기는 어려웠으며 일반 플라스틱 빨대도 들어가지 않는 정도라 빨대 사용도 제한되었습니다. 특징적으로 모슈는 실리콘 빨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 등 조용한 공간에서 사용한다면 텀블러를 내려놓는 소음이 신경 쓰일 수도 있는데요. 바닥면에 고무 패드가 있는 텀스, 글라스락, 서머스트래블, 스위스잉거, 락앤락 뉴클립, 오슬로, 모슈가 고무 패드가 없는 제품들에 비해 확실히 소음이 작았습니다. 특히 오슬로는 바닥이 흡착판 형태라 텀블러가 넘어질 염려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텀블러는 손잡이가 없는 형태인데 다이소는 옆면에 손잡이가 있는 형태이며 오덴세는 슬리브 용도의 고무밴드와 뚜껑에 손잡이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테스트를 종합한 텀블러에 대한 노서치의 결론입니다. 제조사마다 용량의 측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표기된 용량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카페에서의 테이크아웃 용도로 텀블러를 구매한다면 용량 관련 실사용 리뷰를 꼭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보온 보냉을 기대하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텀블러는 충분한 성능을 나타내며 제품 간 차이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제품 간 차이보다는 뚜껑을 잘 닫는 것이 성능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텀블러는 일반 머그컵보다는 확실히 온도 유지에 뛰어나며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한다면 텀블러가 아닌 진공보온병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텀블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구가 넓고 통 내부와 뚜껑의 구조가 단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텀블러는 휴대, 차량 사용, 사무실용, 음용 스타일 등에 따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용도에 맞춰 뚜껑 및 음용구 형태, 무게, 크기, 바닥면까지 고려하면 나에게 딱 맞는 최고의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추천 제품 정리. 뛰어난 밀폐력에 세척도 편하고 가성비까지 뛰어난 제품을 찾는다면 락앤락 유클립을 추천드립니다. 두 가지 타입의 뚜껑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소 비싸지만 세척이 매우 편리하고 프리미엄 브랜드의 감성과 다양한 컬러 선택을 하고 싶다면 예티를, 세척이 편리하고 예쁜데다가 친환경 소재의 제품을 찾는다면 클린캔틴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성이 좋은 제품 중 텀블러 특유의 새 냄새가 신경 쓰인다면 오덴세를, 빨대 사용이 잦다면 모슈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텀블러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하시고 다른 영상도 확인해보세요.